네, 출판기념회 하면 저 축소 언제 끝나나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점 주민으로 또 서점의 고객으로 우리 대표님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또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오늘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무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네,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출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줄여야 우리 대표님의 좋은 말씀을 드릴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3차 접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가을, 아주 청명한 날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이제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이신 권영순 의원께서도 멀리 봉화에서 이렇게 오셔서 한 말씀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양해서 아쉽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회고록을 제가 처음 쓰면서 이걸 쓸까 말까 좀 망설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구술을 하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묻고 제가 답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기록을 정리하고 하면서 거진 2년에 걸친 작업을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이 제 인생을 바꾼 날입니다. 그날 50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려고 모여있는데 친구 대신에 군 트럭에 집중을 한 군인들이 학교에 진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생운동, 재야운동, 정치를 해서 오늘까지 딱 5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 정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정신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국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기본 질서 안에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체계가 있습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를 일거에 다 무너뜨린 겁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유신국회를 만들고 상권분립을 부정을 하고 종신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체계로 그동안 면면히 쌓아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게 10월 유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놓고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정치권에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끝내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종식을 시킨 것이 87년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72년에 무너졌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복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87년 6월 항쟁의 성과입니다. 거기에 오기까지 72년에서 87년 오기까지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87년 6월 항쟁을 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35년 동안 역사가 발전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이 잘못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맹목적인 판단으로 과오를 범한 일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50년을 지나고 보면은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충남 청양 칠갑산 골짜기에 떨어져서는 바다까지 이루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서 하나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론을 가지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개량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현실과 맞섰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역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도 지나서 보면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생활을 하면서 주로 정책 분야를 많이 했는데, 정책이 그때 이걸 더 보완했으면 더 잘 됐을 걸, 저거를 안 했으면 좀 천천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책도 기본은 유지를 하되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정책의 유연성과 사고의 깊이와 소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처음 여당 정책위장을 했던 것이 2000년인데 그때 지금 말하는 판교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잘 세웠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작용은 훨씬 줄일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적에도 그런 좀 더 꼼꼼하고 유연하고 섬세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회고록을 쓰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체제가 전환될 때는 더더구나 판단과 고려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환하는 나라 중에서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다 분석해 보면은 대개 답은 나옵니다. 하나의 결정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자꾸 보완하고 다듬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성공을 하고 교조적으로 따라가면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모든 나라는 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남쪽은 농업지대고 북쪽은 공업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남쪽엔 광물 지하자원이었고 북쪽엔 그게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적 통상국가로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 개발하고 경영을 터득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많았으면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원이 없는데 5천만 민족이 먹고 살려니까 그 길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폭력적으로 정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50년, 4.19부터 시작하면은 60년 만에 민주화를 시켰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총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맨손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게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를 떠밀어서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는 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만큼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선진국인이 뭐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국민처럼 이렇게 성숙하고 절제 있고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가장 슬기롭게 잘 극복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한테 저는 회고록을 쓰면서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도 보이고, 저도 지금 이제 현역 정치에서 은퇴를 했습니다만 걱정은 많습니다. 요즘 돼가는 모습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돼가는 전망이라는 걸 해보면 참 걱정은 많습니다만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도 다 슬기롭게 치열하게 극복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애틋하게 잘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열 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에 그 어렵게 유신 체제를 그 종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두환 세력이 들어가지고 총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상을 하고 집권하는 걸 보고서 절망을 느꼈다가도 아이고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저렇게 살상까지 한 세력인데 실제로 7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그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역사에서 가치를 배우고 현실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학자적인 문제의식과 양심을 갖고 상인의 슬기로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그 길을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믿고 함께하는 되자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우리의 가장 큰 밧줄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